여드름에 바르는 연고를 고르는 것도 이제는 조금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사용하셨던 그런 약을 골라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수과산화 벤조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과 이 여드름 연고를 사용했고 굉장히 큰 자극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고 아픔을 견디기도 했고 다들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의 여드름 연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자극입니다. 자극.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여드름 이제 치료제였어요. 왜냐하면 항생제 성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드름에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내성 우려가 있는데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그런 우려는 적어도 없었으니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드름에.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빨랐어요. 아무래도 강력하게 여드름균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여드름을 케어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자극을 동반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벤조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가수과산화 벤조일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드름 약에 사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2.5%로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5%. 물론 5% 제품도 있고 10% 제품도 있는데 대체로 2.5% 사용합니다. 여기 첨가제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이제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과 함께 같이 들어있는 이 크림이나 젤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성분들이 배합되어 있으니까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효능 효과를 보시면 보통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한 여드름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심한 여드름에 발라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참고 자극을 참고서라도 일반적인 여드름보다는 조금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여드름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벤조일 퍼옥사이드 연고를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여드름 연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은,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태극제약에서도 다른 제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연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어떻게 여드름을 케어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드름균은 혐기성 세균입니다. 공기를 싫어해요. 그 중에서도 산소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벤조일 퍼옥사이드, 과산화죠. 과산화시킵니다. 산소를 많이 활용해서 산화시켜버려요. 여드름균을. 그런 방식으로 여드름을 없앱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활성산소처럼 이제 피부를 자극하거나 노화를 유발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용해서 여드름 치료를 하고 나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단점을 조금 개선한 그런 연구가 나왔죠. 그리고 그걸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죠. 최근에는 페어 아크네라고 해서 일본에서 여러분들 구입해 오시던 여드름 연고 있죠. 그 성분이랑 똑같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구 안 해도 되고 일본 가서 안 사와도 되죠. 이부프로펜 피코놀 그리고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여드름 연고를 많이 사용합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단점을 상당히 많이 개선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했냐. 자극이 없고 옷에 묻어도 표백이 되지 않고 그리고 웬만하면 부드럽게 로션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일본에서 구입해 오시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크 클리어 크림뿐만 아니라 비슷한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여드름 연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연고를 우리가 선택할 때 조금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연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 여드름 케어 하실 때 중증 여드름이 아니면 이렇게 이 성분,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드름 연고로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사용 방법 따라서 여러 번 발라도 될 정도로 자극이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원리에 대해서도 가볍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부프로펜 피코놀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억제합니다. 여러분 이부프로펜 아시죠? 이부프로펜 성분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고 여드름균의 지방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은 벤조일 퍼옥사이드와 비슷하죠. 항균, 세균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여드름을 케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사용해 봤을 때는 벤조일 퍼옥사이드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가 좋으면 뭐예요? 자극이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여드름 연고 난 못 쓰겠어 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가볍게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드름 연고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알아봤는데 여드름 연고를 이제는 어떤 것들을 골라야 될까를 제가 고민해 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이제는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다팔렌 성분이나 그 위에 있는 그런 성분들도 있어요. 레티노이드 계열. 그런데 민감한 여드름 피부를 기준으로 저는 제가 사용했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로 안 되면 제가 다음 편에서 설명드릴 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드름 연고를 처방받아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연고는 일반 의약품 처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약국 가셔서 그냥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연고를 처방받아서 사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연고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자세히 다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벤조일 퍼옥사이드 연고 무조건 사용한다고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저도 이제 어떤 여드름 연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볍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디 가벼웠길 바라면서.